회의를 1시간에 마칠 생각입니다. 따라서 현행 대비 태세를 위해서 합참의장님께서는 오후에는 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여 질의나 여러 가지 또 사항에 대해서 있으면은 오전 내에 의장님은 현 위치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시 어간에 오전 내에는 마칠 생각입니다. 네. 이어서 용해인 의원님. 네, 시간 멈춰 주시고요. 이진우 증인과 김용대 증인 잠시 나와 주시겠어요? 예, 전 수도방 사령관입니다. 네. 예, 드론열전 사령관입니다. 네, 이진우 증인 작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휴가 쓰셨습니다. 네, 맞죠? 휴가인데 맞아요. 나가진 않았습니다. 자료로 받았습니다. 이때 누구 만나셨어요? 전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11월 22일이면 북한이 31번째 오물풍선을 살포한 지 나흘밖에 안 지났을 때예요. 합참이 엄중 경고를 했고 대북 상황이 심각한데 수도방위를 책임지는 수방사령관이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이때 강호필 증인과 김용대 증인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겹쳐서 사용합니다. 이진우 증인 22일부터 24일 사이에 윤석열, 김용현, 곽종근, 여인영, 김용대, 강호필, 노상원 중에 만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작년에 휴가를 매번 냈는데 나간 적은 한 번밖에 없고 아니 그 시기에 이 사람들 전부 다 중에 만난 휴가만 사람이 잡아놨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하들이 제가 지휘관 물어보는 휴가를 거에만 답변하세요. 그게 대답입니다. 그 시기에 제가 불러준 사람들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없고요. 네. 그다음에 정확하게 좀 들어주세요.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당시 때 항상 위원장님, 휴가 나가면 끊어주십시오. 일정만 잡고 나가지 않습니다. 끊어주십시오, 위원장님. 네네. 예. 아니 지금 제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위기 상황에서 지휘관이 어디 나갔냐고 끊어주십시오. 물어보니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멈춰주십시오. 네.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은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남의 다른 의원 질의에 그렇게 비웃으시고 뭐 그렇게 오늘 잘하셨다고 남의 의원 질의를 막 비웃으십니까? 사령관님, 네. 질의응답을 짧고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어본 거에만 답변하세요. 웃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 재밌으세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질문할 게 없는 거는 곽규택 의원님이신 것 같은데요. 3분 동안 협박이나 하시고. 자, 의원님 제가 잠시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하십시오. 지휘관이 어딜 나간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휴가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하들이 상관이 안 나가면 다 안 나갑니다. 그래서 날짜만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계속하세요. 그 비상한 시기에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방을 지키는 지작사령관과 드론사령관도 동시에 휴가를 냅니다.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는 작전 지역이 따로 없어서 휴가를 안 써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고요. 주요 임무를 맡은 작전부대의 부대장들이 다 같이 자리를 비운 겁니다. 이 세 사령관의 휴가 기간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 만나서 개헌 문건을 작성하는 등의 실무 준비를 착수했던 날이고요. 28일에는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직접 지시했다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1일에 새롭게 임무를 하달받기 전에 마지막 작전을 준비했다거나 아니면 곧 있을 계엄을 최종적으로 점검했던 회의를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휴가가 겹쳤다고 설명할 수 있는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내란 모의의 중요한 시점인지 아닌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호필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두 분 들어가세요. 네. 김용현 전 장관이 6월 만찬에 모인 장군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장군이라고 소개했다. 그건 인정하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충성하는 장군이라고 했던 의미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장군들 불러 모아서 의미 없는 검사 시절 이야기를 술 먹으면서 했다. 그렇게 한가한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은 제가 평가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격려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 4일 새벽에 예. 임무 수행해준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지적사 콕 집어서 김용현이 고맙다고 합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계엄 해제 직전인 4일 3시 21분에 다른 지휘관들은 다 내보내고 충성 장군들 이 4명을 불러서 따로 회의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아까 제가 12월 3일 날 전 장관 최초 그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 때는 지작사는 참석도 안 했고 아니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 안 했고 12월 4일 날 저희들이 전방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합참 통제하에 VTC 연결을 했고 마지막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수고했고 출동했던 병력들은 안전하게 복귀하고 해라. 그다음에 여기 모인 합참에 있는 상황실 요원, 합참 의장 포함해서 모두 수고 많았다. 저는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4명의 사령관들만 따로 불러서 이야기한 내용이다라는 말씀이세요? 뭐 따로 불렀다기보다는 VTC에는 합참 VTC, 합참과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머지 장군들은 다 내보내고 이 4명의 장군들만 모아서 치하를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모임이 여전히- 아니고 화상회의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나머지 다 나가라고 했다고요. 그 연결 끊었다고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좀. 여전히 본인이 불자니까 특별히 충성하는 장군이라고 소개받았다. 그리고 비상계엄 주요 군부대 사령관들만 한 회의에 소집돼서 고생했다라고 지작사를 특정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전사 지작사를 비상계엄에 연계시켜가지고 화상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연계시켜가지고 수행했던 임무에 대해서 수고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장군들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충성 장군들 중에 강호필 증인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계급도 가장 높고 지휘하는 병력도 가장 많은 충성 장군인데 말이죠.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비상계엄 당시에 93의 제2기갑여단장이 정보사가 주도하는 수사 2단의 단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신문을 통해서 네. 봤습니다. 정보사 소속도 아니고 수사를 맡아본 적도 없는 지작사 예하의 간부가 수사단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작사의 협조 없이 이런 인사가 가능한가요? 분명한 사실은 지작사에 그것은 협조하고 이런 업무적으로 협조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그다음에 사령관 모르게 이 기갑 여단장을 빼돌렸다, 따로 인사 발령을 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그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빨리 우선 말씀하세요. 이기갑 여단장 휴가권에 대한 승인권자는 군단장입니다. 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떤 뭐 나중에 가가 저도 이제 뉴스와 조사 결과를 보고 알았지만은 그게 같다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인사 발령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인사 발령에 다른 대해서도- 얘기하지 마시고 물어보는 거에 예, 답변하세요. 인사 발령에 대해서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양전섭 지작사 정보참모부장입니다. 전 정보사령관인 지작사 정보참모가 문상호 전 사령관이랑 매주 골프 치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6개월 동안 골프를 9번이나 쳐요. 심지어 10월 말부터는 거의 매주 만납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한 것은 어제 모 언론 매체에 나온 걸 보고 본인에게 확인했는데 최근에 골프 친 것은 부부 동반으로 4명이서 양가 가족하고 같이 낮에 골프를 치고 끝나고 나서 바로 헤어졌다고 했고 비상계엄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은 나온 것은 전혀 그냥 없다고 친해서 했습니다. 그렇다. 예. 네,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보는데요. 정보사에 몸담았던 양전섭 전 정보사령관이 자기가 가진 영향력을 동원해서 수사 2단 구성에 적극 협력했다면 훨씬 더 위험하고 위법한 일이라고 봅니다. 10월 말 이 시기가요. 문상호가 한창 수사 2단 선발하고 인민군복 사고 있을 때예요. 문상호가 전임 정보사령관인 양전섭이랑 설마 놀려고 만났겠습니까? 그것도 매주요. 저는 당연히 수사 2단 구성에 대한 이야기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수사 2단을 구성하고 있는 시점에 제작사와 정보사가 수사에 회동을 한 이유, 거의 매주 만난 이유, 그리고 이 기갑여단장이 쓴금없이 수사단장을 맡은 이유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전섭 이 정보참모부장이 제작사와 정보사를 연결해주는 핵심 4개고 대형 협조를 논의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전섭 지작사 정보부장을 반드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서 지작사와 정보사 간의 대형 협조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인사팀 발언이 있습니다. 강장군, 예, 네, 그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간략하십시오. 예. 예. 양전섭 저희 그 지작사 정보참모부장이 골프를 친 사실은 제가 어제
언론을 보고 확인했습니다. 양전섭 우리 골프를 친 걸 가지고 어떤 부부 동반 사적인 모임인데 제가 정작 부장으로부터 또는 연계해 가지고 저희 지작사가 어떤 수사 이단 또는 계엄 이런 것과 연계하거나 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면은 당당하게 밝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휴가 문제인데 제가 분명히 예전에 제 언론에 제 휴가 일정을 분명하게 소상히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휴가 기간이 수방사령관, 드론작전사령관하고 겹친다는 그 부분도 어제 모 언론 매체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매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했고 법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법적 검토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